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두지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장전 전략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세워드렸는데요. 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준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매 시그널 시간 통해서 오늘도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출발하는 색이 서로 등락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2,535포인트 선에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반면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3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이 등락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개장 상황 살펴주시는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윤정식 이사님까지 모시고 저희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매매 시그널도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세 보여줄지 예상 체결가를 통한 시장 예측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전장의 우리 증시, 양 증시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줬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증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큰 변동폭 없이 6만 1,000원대 가격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0.11% 소폭으로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으면서 가격은 46만 원 선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0.93%로 상위 시가총액 5개 종목 중에는 가장 큰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97,600원에 잡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0.11% 소폭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은 전일 대비 0.25% 오른 66만 3천 원 선에 거래될 것이란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전일 대비 0.18% 오른 5만 6,100원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전일 대비 1.58% 가장 큰 하락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62만 2천 원 선, 네이버는 전장과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25만 9,500원 선에 현재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일 대비 0.76% 하락한 19만 6천 원 선이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는 전장 대비 0.37%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8만 1,0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집중으로 매수하면서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건설 업종, 그리고 운송 장비, 또 통신 장비 업종 등이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대비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79,700원 선에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전일 대비 0.85%, 그리고 HLB도 0.46%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LNF가 전장 대비 0.7%,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전장 대비 0.17%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전일 대비 0.17% 소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58,500원에 현재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전은 전일 대비 각각 0.56% 그리고 1.39% 하락 예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8,100원 그리고 알테오전이 78,800원 선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0.08%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첨보는 큰 변동성 없는 가격 258,400원 선의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큰 가격 변동성을 보여줬던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해당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움직여줄지도 살펴봐야겠죠. 전장의 특징주로는 이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있었고 또 이 실전 개선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나와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상한가를 터치해줬던 종목이죠. 메가 MD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0.12% 소폭의 상승 흐름이 예견이 된 현재 가격은 4,135원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란 예측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가임디 같은 경우도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추가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박셀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발표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어제 23% 넘는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국제학술대회에서 임상 이상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또 0.5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95,1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SC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SCT큐브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 사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어제 보여줬습니다. 19% 넘게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도 1.88%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4,350원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프로이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기술주고요. 2차 전지 관련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어제도 19% 넘는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 쪽의 수급 영향으로 프로이천 어제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0.8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측가는 2,86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피코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 개선에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9% 넘게 올라줬습니다. 올해 2분기 피코그램의 매출액이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웃돌자 어제 가격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큰 가격 변동성 없는 71,500원 선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국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면서 피코그램보다 더 큰 폭의 이 실적 개선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상승은 1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는 0.11%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9,49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LT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소식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혜택을 받았던 또 다른 종목이었죠. 전장에서는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0.14%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3,600원 선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어제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반기 부진을 털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통적인 주도주인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전반적인 시장의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당분간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예상 체결 가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8월 1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나스닥만 약세를 좀 보였고 나머지 두 개의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7월에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강할 수 있을지 매매 시그널 바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화상 연결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관망세를 좀 보일지 궁금한데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여러 가지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고 우리는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약간 좀 소강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듯이 FOMC 의사도 또 이제 7월달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등을 좀 앞두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참 아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 부분 같은 경우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업종은 좀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죠. 지금 현재 인천도시가스가 2.76%, 경동도시가스가 2.69%,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2.1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가스가 0.58%, 한국전력이 0.46%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가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도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도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은 계속 가겠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지역가스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유업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대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세수협이 2.32%, 그리고 인디에프가 1.4%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지금 최대 22만 7천 원까지 올리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 우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그전에 우려감이 좀 선반영됐던 감이 좀 크죠. 우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 심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하지만 역시 실적이 좋게 좀 나와주는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NF 같은 경우에도 1.02%, 대형 같은 경우에는 0.8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상 같은 경우에도 0.8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업종 중에서도 시장대에서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넥센이 6.17%, 애경케미칼이 4.48%, SK이노베이션이 3.1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6%, SH 에너지화학이 1.7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28%, 그리고 아모레지가 지금 1.1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 어떤 유통업체들의 실적,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의 발표도 그렇고 유통업체들이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3.85%, MSN이 2.66%, YOM이 2.01%, 그리고 대형 미디어가 1.73%, 원익큐브가 1.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NG생명과학이 지금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역시 뭐 무상증자에 대한 차시 효과, 이 부분은 진짜 그 올해 어떤 이 주식시장 쪽에서도 가장 큰 더 화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N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네이처셀이 4.82%, 에스테파마가 4.72%, 휴마치스가 3.44%, 바이젠셀이 3.27%, 바디텍메드가 3.2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중에서도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무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LG전솔루션이 0.33% 하락, SK하이닉스 0.62% 하락,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사 0.12% 상승, LG화학이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47% 하락, 그리고 이 네이버가 1.35% 하락, 현대차가 1.27% 하락, 카카오가 0.87% 하락, 기아가 0.4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시가총 1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1.18% 상승,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0.78% 상승, 그리고 KB금융이 0.97% 상승, 현대모비스 0.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장 큰 폭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이 3.19%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SK 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SMR의 업체죠. 이 테라파워에 약 3천억 가까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또 매수세가 좀 몰려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테라파워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등, 냉각, 고속로 설계 기술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세웠다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SK 그룹주들의 행복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한 반반 정도 상승과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 SK가 1.79% 상승, 에코프로뱀이 0.08% 상승, LNF가 2.3%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51% 상승, 반면에 HLB가 0.46% 하락, 펄어베스가 0.68% 하락,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1.92%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RK오젠 같은 경우가 0.28%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가 0.08% 하락을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등락폭이 큰 게 바로 이제 이 네이처셀이 지금 4.8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지금 하락하는 기업이 지금 SM이 4.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SM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이시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이 하반기란 전망이 굉장히 좀 밝죠. 아시겠지만 에스파, NCT 역시 하반기에 대한 특히 이제 공연 수익 쪽에서의 성과 기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쪽에서의 SM, 재팬이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지금 한껏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약간 눌림목 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은 게 바로 이제 SM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같은 엔터 업종인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좀 하락세를 지금 3.5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면서 75,000원까지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엔터 업종이 약간 하락세를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좀 매수 관점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현재 9시 10분경 지나가고 있는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예. 간밤에 이제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뭐 보이지는 좀 않았었고요. FMC 우사록 발표를 앞두고 약간 뭐 숨구르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소매 판매 지수 어떤 발표가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해외 증시 다우존스 동향 같은 부분들을 뭐 잠깐 뭐 체크를 좀 해보면은 다우존스는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인데 이 약간 뭐 이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쉬어갈 수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보통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으로 해보면은 지금은 약간 부딪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제 이 부분처럼 약간 뭐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가 23일째 올라왔고요. 5주 연속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최저점을 보면 2달 정도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현재 조정 부분들이 약간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째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저점으로 보면은 2단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양십자죠. 2번 상승, 그 다음에 중간 연결고리 2번 상승 이렇게 되면은 2단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해서 양봉이 몸통 양봉이 4개째 해당이 됩니다. 이번 올라오면 5개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비슷한 흐름들인데 지금은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20일 올라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가 13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대는 20일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15일 전후에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더라도 추세는 조금 더 현재 2618%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별로 일단 넘어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보면은 뭐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좀 존재를 좀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데 특히 GSE 같은 경우 오늘 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성에너지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좀 아니고요. 조정을 보인 흐름이 나와주면은 그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승하는 섹터, 테마 이런 부분들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방금 올라온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세계 로봇 관련된 종목은 제가 세 개만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납니다. 레인보우 처음 휴림 로봇이 최고의 대장주였던 흐름들이죠.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최고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데
지금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추천가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가 이제 1,000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2단 쌍봉 움직임의 흐름들 거의 5,000원까지 갔죠. 이게 4배 상승이고, 요거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절반 정도 좀 보였습니다. 가격 조정이요. 그래서 5,000원, 그다음에 2,500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이렇게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발 종목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시를 좀 했죠. 타적 보행, 이족 보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적 보행은 현대로템과 상용화 관점에서 제가 이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급등하고 눌림목 나오고 이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후발 종목으로서 종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보티즈가 아직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한번 20일 주기 탄생 파동, 그다음에 20일 5일 쌍바닥 패턴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림로봇은 약간 삼성 관련 쪽하고 약간 연결돼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대하고 약간 연결돼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대주 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이제 로보티즈죠. 그래서 현재 3파전 가능성이 대리 3파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을 한번 관전하시면 좀 재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들은 아니지만은 오늘 좀 뜰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 코로나 관련된 환자 급증 관련된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정도 육박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20만 명이 이제 피크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가을철 겨울철이 피크이기 때문에 20만 명을 보인 다음에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유행 대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는 약간 아니라는 수준이 좀 약간은 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에 유행이기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는 보일 수 있지만은 계속 강세를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휴마실스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들이 보여준 것이 엑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신속 진단키트를 발매를 좀 하면서 이런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됐죠. 그런 점에서 휴마시스가 제일 먼저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눌림목 쌍바닥 보이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약간 지금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그 9월 그 명절 앞두고 약간은 대유행 조짐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을철 겨울철 피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은 좀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약간 숨고기 단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순환매로 한번 볼 종목은 아무래도 그 장이 떠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창투사 쪽이 다시 한번 더 떠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기술 투자를 대표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대바닥에서 다중바닥을 보이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의 주자가 약간 눌림목을 받았던 그런 게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탄생파동 보이고 작은 탄생파동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눌림목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코스닥 화랑장에 대한 수혜주가 이제 창투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가장 높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한번 중요하게 이제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 기술 투자 다음에 H는 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디 투자,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바로 또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 9시 21분경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0.38% 강보합권, 코스닥은 0.17%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함께 사주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좋은 흐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인지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항상 뭐 이제 환율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환율이 1,300 거의 10원대, 확실히 지금 1,300원대에서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다시 올라오네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은 좀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160억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업종의 지금 현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화학이라든지 기계, 운수, 장비, 뭐 제조업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일변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IT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 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정밀 기계 혹은 뭐 이제 IT 부품 쪽 확실히 이제 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과 좀 약간 상반될 수 있는 좀 IT 부품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좀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컨센서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듯한 어떤 이러한 좀 흐름 속에서 약간 좀 결이 다른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코스피는 좀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보게 되면 철강이라든지 전기, 증권 확실히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어떤 섹터로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빈집털이 하듯이 이렇게 좀 약간 빠르게 선순환이 도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는 상황에서 운송이라든지 화학 뭐 이런 쪽, 좀 유통 쪽에 좀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약간 매수 하시는 좀 섹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시장의 좀 체감은 좀 이제 내 좀 종목은 좀 하락하고 있구나 생각을 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제 신용잔고를 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7월 한 중순, 7월 초쯤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봤던 좀 신용잔고가 사실 언제 8조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8월 11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9조 2천억까지 올라온 상황.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에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오늘 좀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좀 양시장에 좀 엇갈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장전엔 저희가 원전 관련주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해당 섹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면 오늘 또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있나요? 일단 뭐 다 볼게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지금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 장전의 리포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섹터들 중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봤던 의류 섹터,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쪽에서 좀 리포트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L. 제가 자동차 부품을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SL이 8%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L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죠. 지금 45,000원까지 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을 통해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도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리포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 좀 전체적으로 섹터를 보게 된다면 의류 쪽, 특히 이제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 또 위에 보게 된다면 뭐 이제 지금 FNF 홀딩스, 좀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좀 이런 좀 의류 쪽에 관련된 쪽에서 좀 코스피에서 좀 약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방향성이 없이 좀 약간 개별 기업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쪽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좀 개별 테마로서 지금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새로 좀 상장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원전을 볼 때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조선주도 그렇고 좀 대장주를 좀 먼저 보면서 이 섹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지난주부터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7,000원, 한 17,000원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대형주들이 좀 이제 먼저 좀 앞서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전 KPS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좀 그 뒤를 대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대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대형주를 좀 바로미터로 해서 이제는 좀 밑에서 좀 탄력적인 종목을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우진이라는 종목과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오르비텍이 조금 더 주가 타격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약간 좀 기준으로 놓고 이 우진과 오르비텍의 좀 흐름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르비텍과 우진 두 가지 종목 다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진은 오늘은 0.7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장주 흐름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의 흐름을 같이 보자. 사실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고 좀 쉬고 네. 있고 박스권에 있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죠?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SL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8%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목표가가 상향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실현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신 어떤 그러한 현금을 갖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좀 박스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또 오를 때 좀 매도를 하는 좀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의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좀 재미없고 심심한 오히려 좀 재료가 좀 많이 나와서 재료가 소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원전 관련된 쪽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매매 방법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좀 끼가 있는 게 오르비텍, 좀 약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우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사실 이렇게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앞선 종목들로 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안 움직이는데 특징주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 끼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후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챙겨볼까요? 확실히 오늘은 좀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지표들을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장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수가 결국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사실 이제 이 코스피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600에서 2,700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제 지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만 2,700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또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수가 이렇게 2,500에서 2,600, 700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결국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수가 좀 그 박스권에서 좀 안정되게 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뭐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 탐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예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양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등락이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여전히 0.21%, 코스닥은 0.12% 정도에서 보합권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8월 11일부터 다시 4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그리고 외국인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죠. 상승을 하지만 상승률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어제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전 거래일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3일 동안 오른 지수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15포인트 정도 사실 상승 폭 자체는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죠. 그만큼 지수가 조금은 더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쉬어가고 있는데 더 오르자니 경기 침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떨어지자니 너무 지금 밸류가 싸거든요. 이익담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를 만한 그런 상승이 탄력적인 그런 종목들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은 좀 가격이 좀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저희 볼까요? 네, 제가 좀 전에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수 자체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이제 두 종목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 종목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적은 사실 내년에 반도체가 좀 꺾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굉장히 좀 쌉니다.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종목이 올라감으로써 국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효과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 좀 싸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두 종목이 국내 시장의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 부분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1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8,000원, 9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0.10% 강보합권에서 현재 96,800원 라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오늘 관망세가 좀 짙은 것 같아요.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는 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혹시 포착을 하셨을까요? 네, 진에어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이제 항공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진에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번째 이유가 유가였습니다. 항공주들이 국제유가 상승하면 유리할증이 올라가긴 하지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할 때 항공주들은 확실히 좀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상승할 땐 그만큼 좀 피해를 보고요. 근데 이 LCC 같은 경우가 탄력도가 좀 더 좋았죠.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보다 그 외에 LCC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에어도 마찬가지로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적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자라는 부분보다는 실적 개선이 이제는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예상치 적자가 300억 이상이었는데요. 실제로는 150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폭이 굉장히 대폭 축소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 LCC들 대부분 내년이 돼야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고 여행객 수요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비행기는 점점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더 좋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 주는 진에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항공 관련주들 최근에 한번 튀었던 적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업계와 더불어 진에어 종목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서울가스,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또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아직도 업앤다운이 좀 심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가스 관련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원유 가격은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가스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영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최고치로 계속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가스는 아직 진정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 관련한 러시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더 몇 번 더 이렇게 이슈를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이렇게 가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까지 좀 여쭈어 봤고요. 그렇다면 이상님 저희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우선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크게 오르기는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수는 좀 묶어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국제유가, 그리고 미국 지수도 그렇고 국내 지수도 그렇고 이런 지수는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겠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장 흐름과 더불어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